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가져야 할 목표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연습은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쟁 교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이뤄집니다. 정부는 UFS 연습과 연계해 오는 21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단위 을지 연습을 실시합니다.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 19진 장병들이 8개월의 파병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부대는 지난해 12월 남수단에 파병된 이후 현지에서 주 보급로 보수를 비롯한 재건 지원은 물론 한국어와 태권도 교실 등을 운영하며 군사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80주년의 가치를 다시 새겼습니다. 남북과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도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인배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께서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광복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남북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인 점도 언급하면서 과거를 제대로 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 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 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국민 주권의 가치에 따라 국민 대표들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내고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국난이 닥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랑스러움을 국민의 기쁨과 행복으로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하나된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한미가 연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오늘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병행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인 UFS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도 18일 제1회 을지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번 UFS 연습에 실질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을지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UFS 연습의 특징은 최근 글로벌 전쟁 양상과 전훈과 같은 현실적인 위협이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위기관리와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통합 상황조치 능력을 숙달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해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로 연습이 진행되지만 여건상 일부 훈련은 다음 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 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부 훈련을 다음 달로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존 계획된 40여 건의 야외 기동 훈련 중 20여 건을 9월로 조정 시행하며 북핵 위협을 고려해 억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UFS 연습은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며 전국 4천여 기관에서 58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올해 을지 연습은 드론과 위치 정보 시스템 및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실전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상반기 군 인터넷을 겨냥한 사이버 침해 시도가 크게 늘어나섭니다.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UFS의 특징 중 하나는 사이버 공격이라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 훈련을 강화한 점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전쟁 등에서 보면 첨단 과학기술인 AI, 드론, 사이버 등이 전쟁에 활용되는 등 새로운 양상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연계된 정부 연습을 통해서 비상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실제로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군 인터넷 대상 사이버 침해 시도 건수는 총 9,2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홈페이지 침해 시도가 9,193건, 해킹 메일이 69건이었고 악성 코드는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상반기 대비로 보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침해 시도 세력들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경유지 IP 국가와 침해 시도에 사용된 각 IP 간의 연관성을 비춰볼 때 북한에 의한 공격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확고한 사이버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 정상들을 만나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안을 논의합니다. 푸틴 대통령과 합의한 조건을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이어 유럽 정상들과 단체 회담에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는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리터 나토 사무총장,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등 정상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휴전 선포 없이 곧바로 평화협상으로 직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유럽은 이를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유리한 협상안을 우크라이나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려는 분위기입니다.
협상의 핵심은 영토 이양 여부와 안전 보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신 서방이 안보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인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등을 요구하는 대신 일부 지역을 반환하고 전선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반대했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도 최근 나토 5조 유사한 보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 보장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는 미국의 움직임에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영토 양보 수용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Передусім я не знаю, про що реально говорили Путін і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І я хочу, щоб багато деталей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сказав мені, потім європейським лідерам. 앞으로의 협상이 전쟁 종식의 전환점이 될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광복절 다음 날인 지난 16일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 19진 장병들이 8개월의 파병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남수단에 또 다른 희망을 전한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의 무사귀환을 환영했습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고합니다. 대령 권병국동 139명은 한빛부대 19진 해외파병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충고합니다. 한빛부대 19진 장병들이 8개월 동안의 파병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번 해단식은 육군 특수전사령관 주관으로 한빛부대 19진 장병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귀환한 여러분을 검은벨의 전 장병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노고를 취합니다. 한빛부대 19진은 지난해 12월 남수단에 파병된 이래로 주보급로 보수를 비롯한 재건지원 작전과 민군작전, 한국어 및 태권도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수단 재건을 위해 힘쓰며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한빛부대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척박한 환경에서 24시간 동안 8개월 동안 같이 고생했던 우리 한빛부대 19진 전우 여러분 건강하게 항상 밖에 가서도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한빛부대 19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개월 동안 파병부대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되새긴 장병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하며 파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를 기다려준 가족 그리고 아이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와서도 더 같이 고생하면서 잘 지내겠습니다. 고생했어. 남수단에 또 다른 희망을 뿌리내린 한빛부대 19진 장병들. 남수단에는 희망을, 대한민국에는 영광을 안긴 모두가 이날 해단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빛부대 19진 장병들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8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복귀했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육군 인사사령부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6.25 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두 형제 이친 공훈을 기렸습니다. 두 형제의 유가족들에게 훈장의 실물이 전달됐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참전용사 고 윤기순, 윤길남 형제의 유가족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했습니다. 형인 고 윤기순 씨는 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7월 자원 입대했습니다. 육사단에 배치돼 동두천 전투에서 용전분투했고 1951년 화랑 무공훈장이 서훈됐습니다. 그는 전투 중 실종된 뒤 1953년 포로 교환 명단에 올라 귀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54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후 1989년 9월 작고했습니다. 동생 고 윤길남 씨는 형이 실종되고 1년 뒤인 1952년 11월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는 11사단에서 금성지구 전투 등에 참가해 공을 세웠고 육군은 1954년 그 공로를 인정해 화랑 무공훈장을 서훈했습니다. 이후 1955년 8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후 1985년 7월 형보다 먼저 작고했습니다. 육군은 두 형제에게 각각 화랑 무공훈장을 서훈했으나 당시 혼란한 상황 등으로 인해 훈장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7월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탐문 활동을 펼친 끝에 이번 훈장 전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이철성 조사단장은 아직 찾지 못한 2만 4천여 명의 무공훈장도 모두 찾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어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2025 26라운드 홈 경기에서 김천 상무가 FC 서울을 상대로 6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는 FC 서울과 10번의 대결 끝에 얻어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김천 상무가 어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6라운드 홈 경기에서 FC 서울의 6대2로 승리하며 리그 2위를 탈환했습니다. 김천 상무는 전반전 원기종 병장의 첫 골을 시작으로 2골을 추가로 터뜨리며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김천 상무에게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이동경 병장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켜 팀의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으로 후반전에도 총 3골을 터뜨리며 김천 상무는 경기를 6대2로 마감했습니다. 전반 두 번째 골로 기세를 이어나갔던 김승섭 병장은 이번 승리의 요인을 정정용 감독의 전술과 선수들의 이해도가 합쳐진 시너지로 꼽았습니다. 감독님도 저희 선수들한테 항상 서울은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선수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돼서 그게 또 승리로 이어져서 또 되게 기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작년에 3위를 했기 때문에 2위를 목표로 두고 최대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상무는 오는 23일 오후 7시 홈에서 수원FC를 상대로 승전보를 이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강력한 대형 미사일의 위협이 대두됐던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작고 빠른 드론과 로켓이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게 미 육군도 전장 환경에 맞춘 새로운 대공방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강력한 대형 미사일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작고 빠른 드론과 로켓이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 육군이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춘 새로운 대공 방어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초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부의 숀 게이니 사령관은 향후 8년간 대공방어 부대를 30%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 올 10월까지는 2040 대공미사일 방어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에서의 교훈과 AI 첨단 기술의 발전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정상급 대공방어 자산을 갖춘 미국이지만 전장의 변화에 따라 대공방어의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경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효과적으로 방어하지만 저고도로 은밀히 침투하는 순항미사일이나 로켓, 포탄, 박격포 위협에는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고도 방어를 담당하는 스팅어 미사일은 고속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 육군은 이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다층 방어망 강화를 골자로 한 대공방어 시스템 재편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LTA-MDS 레이더를 장착한 패트리어트 대대 증설입니다. 기존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전방 집중 감시에 특화됐다면 LTA-MDS는 사각지대 없이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기존의 패트리어트가 손전등이라면 LTA-MDS는 방안의 전등처럼 파노라마식 탐지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없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IFPC 대대를 5개로 증강. IFPC는 간접, 화력, 방어 능력의 약자로 순항미사일, 로켓, 박격포, 드론 등 저고도부터 중간 고도까지 날아오는 위협을 요격하는 데 특화돼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AIM-9X, 아이언돔 요격탄인 타미르 등 서로 다른 요격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인기 대응 포대를 7개로 확대하는 겁니다. 기동형 대드론 체계와 레이저 기반 MSH-ORAD가 포함돼 대량 드론 공격에도 지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새 전력은 IBCS 통합 전투 지휘 체계로 연결되는데요. IBCS는 각 센서 정보를 통합해 최적 무기를 몇 초 안에 선택 발사할 수 있어서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기에 미 우주군과 국가정찰국은 추후 GMTI 위성을 발사해 지상, 해상 이동 표적을 실시간 추적할 계획입니다.
있습니다. 쾌역한 EAC 합동 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고 AMTI 위성 개발로 공중 위협 조기 경보 능력도 강화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차세대 대공방어 체계로 골든돔도 개발 중입니다. 골든돔은 우주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 ICBM과 극초음속 활공체까지 요격하는 체계로 궤도에서 위협을 조기 포착 대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2028년 첫 통합 시험을 준비 중이고요. AI 기반 표적 식별, 교전 알고리즘 도입으로 자동화 대응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AI 인력 채용과 민간 기업 협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과 우주를 잇는 다층 방어망 구축은 미래 전장에서 선제 대응이 곧 생존임을 보여줍니다. 미군의 대공방어 체계 재편이 앞으로 미군 전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2사단 상승여단이 전평시 작전 수행 능력 완비를 위한 중대급 전술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훈련은 현대전의 다양한 전투 환경과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으며 전술적 행동화 숙달과 전투 감각 극대화 등 장병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육군 공병학교가 육군 최초로 소방 전기 안전 전문가를 육성할 전문 실습장을 건립했습니다. 연면적 1662제곱미터 규모로 다양한 최신 장비를 갖췄으며 대대급 소방전기 안전관리자와 소방특기병 양성 과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이 부대 초급장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공군 52 시험비행 평가전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초급장교들은 항공무기체계 개발과 제작, 시험비행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 공군 주역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8월 18일) 기상정보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도 무더위는 지속되며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리고 약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중으로 점차 개겠으며 경기와 영서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오후 산악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대체로 맑은 날씨 가운데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원주는 2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